전격 인터뷰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올해에만 잇따라 3권의 인공지능 관련 책을 발간하며 AI 전도사로 변신한 김경진 전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한동안 방송에서는 잘 못 뵀어요. 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그냥 AI하고 같이 살고 있죠 뭐. AI가 내 친구입니까? 그렇죠. 뭐 제 삶의 반려자죠. 하루 종일 AI 공부하고 네. 그다음에 AI의 도움을 받아서 네. 영어 공부를 하고 또 알고 싶은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네네네. 그다음에 AI와 관련된 책을 쓰고 네. 그게 그냥 하루 일과의 거의 90%. 아, 그러시군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올해 1월에 첫 인공지능 관련 책을 내셨고 네. 3월에 또 한 권, 6월에 네. 또 한 권. 네. 너무 빠른 시간에 책을 이렇게 써내는 비결도 궁금한데 네.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굉장히 많으신가 봐요. 우선 AI가 문명의 쓰나미죠. 그러니까 우리가 BC를 이제 비포 크라이스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AI 업계에서는 비포 챗 GPT라고 얘기를 하죠. 그 BC가 그렇게 해석이 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만큼 새로운 문명의 시대가 도래했고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이 시기를 AI 업계에서는 제너시스, 창세기라고 얘기를 할 것이다. 모든 문명이 새롭게 시작되고 태동되는 시기다. 근데 저는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고요. 네. 전 사실 지금 책을 3권 썼고 출판사에 지금 원고가 2권이 추가로 더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근데 요새 출판 시장이 불황이다 보니까 출판사 쪽에서 제 원고를 소화를 못 시켜줘서 그렇지 정확히는 한 3주면 책 한 권이 뚝딱 가능합니다. 근데 제가 모르는 내용에 대해서도 이게 네. 책이 가능한 게 네네. 우선 제가 가령 러시아나 프랑스어나 뭐 독일어나 안 되거든요. 모르거든요. 네. 한 글자도 모르거든요. 네네. 근데 AI의 도움을 받으면 필요한 해당 언어의 검색어를 찾아낼 수가 있고 네. 그 검색어를 가지고 검색하고 활용을 하면 가장 최신의 따끈따끈한 논문 자료를 가져올 수가 있고 가령 북극항로다 이러면 러시아어로 된 북극항로 논문을 가져올 수 있고 AI를 활용하면 이게 20분 내에 100페이지 분량을 번역해서 제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장 전 세계의 어떠한 주제든지 간에 최신의 자료, 최신의 논의 상황, 최고 전문가들의 인사이트를 20, 30분 내에 내가 내 책상 위에서 가져다 볼 수가 있으니까 그 흐름만 내가 소화시켜서 이게 앞길을 제시해 주면 훌륭한 책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문명의 전환기에 이거를 내가 조금 내 몸을 띄워서 많은 사람에게 이 생각과 방법을 좀 알려줘야겠다. 그게 자꾸 책을 쓰고 있는 계기입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네. 지금 원래 검사 출신 법률가인데 이렇게 AI에 관심을 갖게 된 뭐 특별한 이벤트가 계기가 있으셨어요? 사실은 우리가 AI 하면 우리가 이세돌 구단 2016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때 AI 잠시 알았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말았죠. 말았죠. 네. 왜냐하면 대부분 바둑에 큰 관심은 없으니까 바둑계 사람들 빼놓고는 몰랐죠. 네. 근데 또 생각해 보면 그 5년 전인 2011년도에 더블 제퍼디라고 단어 퀴즈 맞추기 미국에서 IBM 인공지능이 미국 전체의 맞아요. 챔피언들을 그냥 다 꺾어버렸거든요. 그때도 잠시 놀라고 말았죠. 네. 근데 실은 그 전에 1997년도에 체스 전 세계 챔피언을 인공지능이 이미 꺾어버렸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관심이 없다가 2023년도에 언어 모델 인공지능이 나왔죠. 네, LLM. 네, LLM. 그래서 챗GPT가 나와서 이제 사람들이 쓰기 시작했는데 2023년도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접했던 챗GPT는 약간은 좀 허접했어요. 틀린 내용들이 많았죠. 제가 중대앞에 흑석동에 살았는데 마침 물어보면 주소 링크 줬는데 가보면 없어요. 다 틀린 내용들 얘기하고 막 세종대왕이 있지도 않은 맥북도 던지고 별의별 얘기들이 다 있었죠. 그래서 그때 2023년도에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잠시 써보다가 이거 틀린 게 너무 많네 안 맞네 하고 대부분 그냥 안 쓰고 방기를 했었죠. 근데 2024년도에 제가 선거 끝나고 나서 혼자 배낭 메고 한 3개월 정도 해외여행을 다녔거든요. 네. 근데 그때 구글 번역기를 썼는데 구글 번역기 그때 이제 과거 거 써보셨으면 기억이 있으실겠지만 이게 단어는 맞아요. 근데 이게 문장으로 조합하면 틀려요. 근데 이게 문장이 3문장 이상 가면 이 문장을 해석하기 위해서 뚫어져라고 봐야 돼요. 네. 근데 해외여행을 다니다가 이게 너무 짜증이 났는데 아, 그렇지. 챗GPT에도 번역 기능이 있지. 이게 번뜩 떠오르는 거예요. 사진 찍어서 번역을 봤더니 그렇게 문장의 완결성, 자연스러운 내용, 그다음에 추가 배경 설명을 물어보면 거기에 대한 완벽한 설명.
너무 놀래가지고 아 이게 이랬었나라는 이 놀라움이 오더라고요. 그때부터 여행을 다니면서 AI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이게 깊이 영어로 말하면 진짜 딥다이브를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불과 1년 만에 네. 그 AI가 완전히 달라진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초창기만 해도 2023년도에 챗 GPT는 제가 들어보니까 텍스트를 한 3테라바이트 분량의 텍스트를 정제를 해서 650기가바이트의 최종 서비스하는 텍스트를 만들어냈대요. 파인튜닝한. 네. 그걸 하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가 부족하다 보니까 할루시네이션이 많이 심했던 거고 네. 지금은 아마 그거 10배, 100배 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서비스를 하니까 네네. 정확할 수밖에 없겠죠. 네. 첫 번째 책 제목이 AI 생활. 네. 매 순간이 달라진다. 네. 뭐가 달라지셨습니까? 일단 그냥 제가 제 능력이 그냥 슈퍼맨 비슷하게 된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 러시아어 1도 모르거든요. 네. 러시아어 전문 논문을 찾아가지고 100페이지짜리를 순식간에 번역을 해서 그걸 그대로 읽고 있어요, 제가. 독일어 1도 모르거든요. 제가 스와히일리 알겠어요? 태국어 알겠어요? 네. 다 모르잖아요. 네. 전 세계 어떤 언어로 작성된 전문 내용이든지 간에 다 가져다 읽을 수 있어요. 네. 그게 하나가 있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얘들이 참 쉬워요. AI를 쓰는 게. 이게 우리가 자연어 처리라고 하잖아요. 이 언어 모델 인공지능은. 네네. 자연어 처리 이제 영어로 말하면 내처럴 랭귀지 프로세싱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그럴듯한데 자연어 처리가 뭐냐면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상생활을 가지고 얘기를 해서 명령을 할 수 있다가 자연어 처리예요. 우리 친구, 우리 엄마, 우리 집사람하고 얘기하는 그 내용, 그 언어 화법 그대로 AI한테 명령을 하면 AI는 맥락을 알아먹고 답을 주거든요. 그래서 AI처럼 쓰기 쉬운 게 없어요. 네. 그러다가 AI가 최초에 개하고 고양이를 이 구별하는 이 GPU를 가지고 개발을 하면서 이게 많이 언어 모델이 발전을 해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GPU가 뭡니까? 이게 그래픽 프로세싱. 네. 이게 눈이 좋아요. 그래서 어떤 거든지 그냥 사진만 찍어가지고 얘한테 보내면 얘가 사진에 있는 내용을 잘 인식을 해서 그 상황과 맥락 궁금한 것을 바로바로 답을 주거든요. 그래서 일단 쓰기 쉽지. 그다음에 정말 많은 내용을 알고 있어요. 이게 AI가 전 세계의 인터넷 위에 올라와 있는 모든 데이터 내용을 크롤링해서 다 긁어서 학습을 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전 세계의 인터넷 위에 가령 요리 방법 있을 거잖아요. 네. 패션 네. 있을 거잖아요. 네네. 어떤 제품 사용법, 제품 수리법, 네. 관광 안내, 예. 외국어, 언어, 그다음에 법률, 의료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지식이 이 안에 있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내용의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서 쓰기는 무진장 쉽잖아요. 네. 그게 내 손안에 비서로 있잖아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대학 교수님들이 내 손바닥 위에 핸드폰 안에 챗GPT나 클로드나 제미나이 이 형태로 내 비서로 이게 일을 해주고 있으니까 세상이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편해요. 그리고 얼마나 자신감이 넘치겠어요. 그래서 이게 AI 쓰고 난 다음부터는 그냥 내가 세상에서 못할 게 없는 것 같다는 느낌이 약간 좀 들어요. 지금 이제 네. 얘기하실 때 네. 사례를 제일 많이 드신 게 러시아로 된 논문을 네. 찾아서 네. 우리말로 바꿔서 네. 30분 안에 다 내 책상 위에 네. 자료가 나와 있다. 그러면 네. 명령어라고 하죠. 네. 프롬프트. 프롬프트. 네. 네. 지금 그 의원님께서 네. 원하시는 주제의 네. 러시아어 논문을 찾을 때 명령어는 뭐라고 입력을 하십니까? 그 자체를 뭐라 그러냐면 가령 북극 항로다. 네. 또는 새로운 러시아의 뭐 석유 자원 수출이다. 이거를 러시아어로 구글 검색 키워드를 만들어 달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부터 시작하시군요. 네, 그러면 러시아어로 구글 검색 키워드를 했는데 저는 러시아어를 모르니까 그게 형상이지 그 다 글자를 모르지 않습니까? 네. 그 마우스로 그대로 복사를 해가지고 유튜브 안에서 검색창, 구글 안에서 검색창에서 검색을 하면 쭉 하고 나오거든요. 네. 거기다 세부 조건을 주면 네. 가령 최근 3개월 내에 나온 논문, 최근 한 달 안에 있었던 세미나,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 내용을 긁어가지고 한국어로 번역을 시키면 되거든요. 네. 제가 들으니까 AI도 굉장하지만은 네. 그걸 이용하시는 의원님도 굉장히 똑똑하게 이용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근데 매우 쉬운 로직이잖아요. 쉬운 로직이다. 네. 네네. 두 번째 책 제목은 AI 패권 전쟁. 네. 세 번째 책은 AI 행정 혁명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개인 차원이 아니라 좀 더 이제 국가 차원으로 네. 이제 나아간 것 같아요, 주제가. 네. 이 두 책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신 걸까요?
AI가 워낙 강력한 툴이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AI 경쟁이 군비 경쟁에 준할 정도로 강력한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AI 아임스 레이스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네. 미국에서는 지금 엔비디아 최고급 칩 중국에 수출하는 거 못하게 막잖아요. 네. AI 기술들 중국 학생들이 와서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원천적인 제약을 두고 있잖아요. 보면. 예. 그런데 사실은 중국의 1년에 학부생들이 1,000만 명이 졸업을 해요. 석사 졸업생이 150만 명이에요. 박사가 15만 명이에요. 중국 안에서 범컴공과 계열 졸업생들이 45만 명이에요. 네. 그 많은 인력들이 있으니까 중국이 딥시크도 개발하고 네. 최근에 알리바바에서 宽도 개발을 하고 별의별 AI 모델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AI라고 하는 것이 국가의 기반, 모든 산업의 기반 기술이잖아요. 보면. 네네. 네. 그래서 이 AI를 가지고 있는 미국, 그다음에 중국, 이 두 나라의 경쟁을 전 세계가 제대로 알고 있는, 꿰뚫어 보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해서 두 번째가 AI 패권 전쟁의 내용을 썼고요. 네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AI 행정혁명인데 여러 다양한 행정 국가 운영하는 영역에 있어서 AI가 실제로 어떻게 접목이 되고 각 나라에서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을 세 번째 책에 썼는데요. 가령 미국 같은 데는 지금 팔란티어라고 그 주가 굉장히 뛰어 있는 네. 팔란티어가요. 사실은 각 미국 자국에서 나오고 있는 언론 기사, 그다음에 알고 싶은 해당 국가의 언론 기사, SNS, 그다음에 자국의 스파이나 또는 외교관들의 공식 보고서들, 회사 상무관들의 보고서들, 그다음에 인공위성에서 쏟아보고 있는 영상 정보, 드론이나 항공 사진들 이런 걸 모든 것을 종합을 해가지고 사실은 미국 정부는 미국의 국토안보부도 그렇고 미국의 국방부도 그렇고 어떤 나라를 맘만 먹으면 손바닥 보듯이 들여다보고 네.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전 세계가 다 좀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고 우리 대한민국도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네. 아니냐 뭐 네. 그런 내용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AI 도입으로 많이 해결할 수 있다는 네. 얘기가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대표적으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작년에 지금 구글의 알파폴드가 노벨 화학상을 받았잖아요. 네. 이 노벨상 위원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얘 때문에 인간에 대한 어떤 질병 치료약 개발이 그냥 한 10년씩 쑥쑥 앞당겨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가 뭐라 그랬냐면 앞으로 한 10년, 15년 지나면 인간이 지금 눈에 보고 있는 질병들은 다 정복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고 그거는 AI의 발전의 흐름과 궤를 같이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 샘 알트만도 똑같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네. 당장에 그러면 저가 지금 60인데요. 61살인데 네. 아마 저희 때는 한 100살, 110살 이렇게 살아갈 거예요. 네. 지금 20대, 30대는 150, 200살 살게 될 거예요. 당장에 그런 변화들이 있고 우리 AI 쓰면 자기 업무 효율이 적게는 30에서 50%, 조금 빠른 경우에는 한 200, 300% 업무 효율이 향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고용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있으면 일하는 시간이 대폭 줄어도 되는 거고요. 네. 경영주 입장에서는 노동자를 줄여도 되는 거고 네네. 아니면 뭔가 남는 시간에 새로운 제품이나 새로운 서비스를 아예 새롭게 개발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기존에 우리 젊은 인구의 감소로 인한 우리 노동력 부족의 고질적인 문제 이런 문제들이 AI를 요소에 잘 결합을 하면 그런 문제들이 해결될 실마리들이 많이 보이는 거겠죠. 네. 근데 이제 바로 그 지점에서 우려가 있어요. AI가 내 일자리를 가져갈 거다. 일례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불과 1, 2년 전만 해도 한국의 대학 입시에서 컴공이 굉장히 인기과였는데 네. 지금은 AI 때문에 단순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을 드려야 될까요? 좀 그러니까 초기 개발자들 네, 네. 이 별로 수요가 이제 확 줄어들었다. 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AI의 도입으로 인한 반작용도 있을 텐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 지금 실제로 우리가 많이 겪고 있잖아요. 네. 올해 들어와서만 마이크로소프트들이 회사 내부에 단순 개발자들 있잖아요. 수천 명 해고를 했어요. 프로그래머들. 온 세계 도처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고 가령 제미나이의 그 나노 바나나 앱 쓰다 보면 그냥 이거 셀카 하나 단순히 찍어가지고 이거 여권 사진이나 증명 사진으로 컨버트 해줘 하면 그냥 바로 바꿔주거든요. 사진관들 다 죽은 거예요.
간단한 동영상들 있잖아요. 이게 지금 베어슬이나 이런 것, 클링이나 이런 거 다 만들어주거든요. 보면. 그러면 음식 광고라든지 어떤 회사들 광고하는 데들은 일감이 당장에 줄 수밖에 없어요. 아까 번역 얘기도 했지만 초벌 번역가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일감이 당장에 줄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는 지금 AI의 도입으로 인해서 아주 당연한 흐름인데 근데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옛날하고 똑같은 제품, 옛날하고 똑같은 서비스를 기준으로 한다면 일감이 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AI 시대에 새로운 문명의 창세기에 AI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내야 되고 지금까지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면 인간이 AI와 협업을 해서 뭔가 할 일들이 계속해서 있어요. 기존에 똑같은 양식과 똑같은 제품을 하려고 하면 일자리는 줄 수밖에 없어요. 네. 그게 하나가 있고 그래서 새로운 좌표나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 그래서 그거는 정치인이나 기관장, 회사의 장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제 이게 하나고. 네. 두 번째는 AI로 인한 생산성 향상의 효과를 자본만 가져갈 게 아니고 자본과 노동이 적절하게 분배해서 가져가는 데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있어야 돼요. 그 합의에 대한 논의가 전 세계적으로 시작이 돼야 되는데 네. 그 논의는 아직까지 어디서도 시작을 안 하고 있어요. 아마 우리 대한민국에서라도 선도적으로 시작하는 것도 한 방법일 거예요. 네. AI를 국방 군수 분야에 도입하는 것의 중요성도 강조를 하셨는데 이 네.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하신 이유는 어떤 걸까요? 그냥 다 죽는 거죠. 뭐 AI가 국방에 도입이 안 되면. 가령 지금 우리가 스타크래프트 게임 아시죠? 네. 그걸 AI가 2019년도에 완전히 인간 챔피언들을 다 이겨버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미국 국방성이 그걸 보고 나서 너무 놀래가지고 군에도 지금 AI를 좀 도입을 하자고 미국 국방성이 선도적으로 그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2020년도에 전투기의 자율주행 AI 전투기를 만들자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2024년도에 이미 개발이 끝났어요. 근데 인간 전투기 탑건 전투기 조종사하고 이게 AI 무인 전투기 조종사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인간이 100점 100패예요. 왜 100점 100패냐면 인간은 심장이 있고 뇌 혈관이 있잖아요. 이게 빠른 속도로 가면 중력 가속도가 있어서 인간은 의식을 잃고 혈류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거든요. AI는 기계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럴 일이 없어요. 지포스를 느낄 일이 없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전투를 하면 사람은 무섭잖아요. 자기가 죽을까 봐. 네. AI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없어요. 백전백승이에요. 근데 미국은 자 그러면 AI 전투기하고 우리나라 공군하고 전투를 했다고 치자. 그러면 그냥 AI 전투기가 백전백승인데 미국은 우리나라 우방이기라도 한데 가령 전 세계 AI 2위가 중국이잖아요. 중국의 AI 전투기 알고리즘이 이미 개발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공군하고 붙는다. 우리는 이게 없다. 그럼 우리는 어디서도 안보를 지킬 방법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전투기 하나의 사례만 들었는데 모든 영역에 똑같이 적용되는 원리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EU의 AI 액트도 그렇고 중국 법도 그렇고 우리나라 법도 그렇고 국방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의 인공지능법에 아예 적용 대상에서 다 배제를 해놨어요. 그만큼 중요하다고 다들 느끼는 상황이겠죠. 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전격시사 청취자분들이 아직까지 AI 경험이 없다면 네. 짧게 뭐부터 시작하세요라고 추천해 주실까요? 그냥 챗GPT 인스톨 하시고요. 돈 좀 들더라도 그냥 $22 유료 결제 하시고요. 그냥 사진 찍어서 이거 뭐야부터 시작하세요. 그러면 제일 쉽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보이스 모드. 말로 대화하는데 되게 재밌어요. 저 하루에 한 30시간씩 그 보이스 모드 가지고 영어 공부하거든요. 네. 공부하기 무진장 좋아요. 알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김경진 전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